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FA컵 16강에서 2부 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0대1로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경기 후반 어이없게 실점한 장면에서의 수비 문제도 패배 요인 중 하나겠지만 90분의 경기 시간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팀의 공격력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좋았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 대행인 스텔리니 코치는 저의 이목을 이끄는 답변을 하더군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로테이션 돌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것에 관련한 스텔리니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문제는 선수들의 에너지가 없는 것이었다. 손흥민, 루카스, 히샬리송의 능력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선발 라인업 선택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선수들이 에너지, 즉 힘이 넘치게 경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또한 최전방 3인의 능력이라면 셰필드를 뚫어냈어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스텔리니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선발 라인업을 최종적으로 짠 것은 콘테일 것이고 인터뷰에서 라인업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코치로서 자신의 상급자인 콘테의 과오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 부담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이 선발 라인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것이 단순한 에너지를 내지 못한 측면이 아니라 감코진의 결정적 실수가 있었음을 분석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콘테와 스텔리니의 최전방 3인 조합의 패착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텔리니 코치는 선수들의 에너지가 부족했다고 말했는데요. 코치라면 그들이 에너지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를 넘어선 상호 간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경기를 준비해야 함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 히샬리송, 루카스 모우라 이 각 3명의 개인적인 능력이야 스텔리니 코치의 말대로 셰필드 수비 각 개인의 능력을 넘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협력하며 막아내는 셰필드의 수비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 3명은 개인적 에너지를 넘어서 함께 서로를 도우며 발생하는 시너지까지 가기에는 힘든 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진이 상대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조직력입니다. 뻔한 공격으로는 슈팅을 할 찬스조차도 쉽사리 나지 않거니와 설령 슈팅을 한다 해도 슛블록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수비진을 흔들어 수비 밸런스를 붕괴시키고 그 균열 사이로 침투해 확률 높은 슈팅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진 상호 간의 조직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조직력이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로 간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쉽게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으로 이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감각을 통해 만들어지는 상호 간의 호흡이겠죠. 아, 지금 침투하려고 하는구나. 지금은 내 뒤로 돌아 나가겠구나. 또는 지금 뒷공간을 향해 뛰면 저 친구가 찔러주겠구나. 이런 식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단연간 함께 뛴 손흥민과 케인의 환상적인 호흡이 더욱 위력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케인도 손흥민과 보낸 시간이 와이프보다 많다는 농담으로 둘 사이 보내온 시간을 통해 쌓인 케미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했으니까요. 이처럼 실전 경기를 통해 구축되는 서로 간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셰필드전에 나온 이 3명의 공격수들에게도 이처럼 서로의 플레이 성향을 생각할 여지 없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정도의 호흡을 가질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흥민이 나올 때 히샬리송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히샬리송 대신에 손흥민이 경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선수가 같이 플레이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동시에 쓰면서 그 둘을 엮어줄 수 있을 정도로 경기를 많이 소화한 케인은 벤치에 대기하고 오히려 이번 시즌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했던 루카스 모우라까지 선발이다. 애초에 이 세 선수는 공격 작업에서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세 선수가 뛴 시간이 적다고 하면 뭔가 대충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번에도 힘들지만 간의 수고공업을 통해 이번 시즌 토트넘의 모든 공식 경기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번 시즌 서로 간 함께 발을 맞춰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인저리 타임을 제외하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카라바오컵 그리고 탈락했던 셰필드전을 제외한 FA컵의 모든 시간을 계산하면 총 3,240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중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함께 플레이한 시간은 624분으로 전체의 19.2%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가 함께 뛴 시간은 총 192분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단연간 발이라도 맞춘 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샬리송과 루카스 모우라가 함께 뛴 시간은 단 9분으로 고작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셰필드와의 경기 전까지 손흥민, 히샬리송,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세 선수가 동시에 뛴 시간은 몇 분일 것 같으신가요? 0분입니다. 단 1초도 이 세 선수가 실전에서 동시에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셋이 동시에 함께 뛰어본 적이 없는 공격수들을 최전방에 배치시키고 상대는 적어도 10여 경기 이상의 호흡을 맞춰온 5백의 수비 조직력을 뚫으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상대 요새의 성벽을 각개전투로 공략하겠다는 지휘관의 발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 경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합을 다시 보면서 3명이 공격 시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동선에서 너무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들이 다수 확인되면서였습니다. 전반 7분경 역습 상황입니다. 이런 역습 장면이 손흥민과 케인에게도 지난 긴 시간 동안 자주 있었습니다. 이때 손케 조합이 자주 보여주던 장면 중 하나는 두 선수가 서로 X자로 교차하면서 역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이 수비는 드리블하는 선수를 따라서 몸의 정면이 같이 돌아가게 되다가 다른 공격수가 그 반대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해 망설임이 발생하며 수비의 결함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프더벌의 선수가 이 수비와 간격을 벌리며 전진해 슈팅 공간을 찾아 나가고 온더벌 선수는 그에게 패스를 주는 것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케인이 중앙에서 수비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주고 레이트런으로 늦게 오던 손흥민에게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내어주는 방법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루카스는 최악의 선택으로 수비수의 중심을 전혀 흔들지 않으며 계속 정면으로 직진하고 히샬리송도 X자로 겹쳐 지나가거나 반대쪽으로 오히려 더 멀어지는 움직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직진하며 이 공격 기회를 날리고 맙니다. 이건 루카스가 히샬리송에게 공을 주는 장면인데요. 만약 히샬리송이 공을 받고 이 두 수비 사이로 공간 침투 패스를 넣어주었더라면 쇄도하는 손흥민에게 좋은 기회가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달려오는 파페사르에게 패스를 내어주니 수비 입장에서는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마주보며 방어를 할 수 있기에 쉽게 패스를 차단했죠. 여기서 손흥민에게 공을 주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마주보는 선수가 아니라 등 뒤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비는 지금처럼 골대를 등지며 상대를 바라보는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골대를 마주보고 오히려 다른 상대 공격진들을 등진 상태로 수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2선 침투하는 다른 공격수들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지겠죠. 이처럼 상대 수비의 몸의 방향을 바꿔놓는 패스를 해야 하는데 이런 협업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3명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그렇다고 세밀한 원투 침투 패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사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거의 일직선상으로 동선이 겹쳐 있습니다. 만약 클루셉스키라도 있었다면 3명이 다 한데 모여있지 않고 1명이라도 측면으로 이동해 수비 분산을 시켰을 수도 있었겠죠. 이 장면은 히샬리송이 슈팅하기 직전 장면인데 여기서도 세 선수가 너무 가깝게 붙어있고 또다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일직선으로 서 있습니다. 공격수들끼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게 되는 건 사실 최악 중 최악이죠. 이처럼 3명의 선수는 이번 시즌 동안 1분 1초도 같이 뛰어본 적이 없었고 그 문제점이 공격 작업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격수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없었던 요인은 이처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족 요소가 하나 더 작용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3명을 한자리에 묶어놨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자신감과 여유의 부족이죠. 손흥민은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한 많은 비판과 때로는 그것을 넘어선 비난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막 골을 넣고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시점에 스텔리니 코치는 첼시전 연속 선발 제외 및 79분이라는 늦은 시간 교체로 손흥민의 멘탈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흔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히샬리송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시키고 토트넘으로 온 후 아직까지도 리그 득점이 없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죠. 누구보다 빨리 골을 넣고 싶은 선수일 것입니다.
그럼 루카스 모우라는 어떻습니까? 부상으로 뛴 시간 자체도 적고 콘테에게는 중심 선수에서 벗어나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고 공식 발표가 된 선수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심리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히샬리송의 경우 얼마나 여유가 없었으면 바로 앞쪽에 페드로 포로가 엄청난 공간을 두고 전진하는데 그걸 못 본 건지 아니면 봤는데 욕심이 앞선 건지 그냥 본인이 슈팅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 슈팅이 어이없게 완전히 밖으로 벗어나 버렸죠. 그만큼 좁아진 시야, 흐려진 판단력으로 더 좋은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슈팅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히샬리송이 슈팅을 저곳으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적 압박 요인이 매우 크겠죠. 이렇게 현재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3명을 한꺼번에 선발 출전을 시키면 과연 서로의 능력을 합쳐서 만들어야 하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시너지는커녕 에너지도 잘 안 나올 판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는 문제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이 없는 선수는 케인이겠죠. 이 경기에 교체로 들어온 케인은 시종일관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심지어 포로가 자신에게 충분히 볼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패스를 안 하고 슈팅으로 기회를 날렸을 때에도 평소 같으면 왜 안 줬냐고 어필할 수도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이날은 박수를 치며 오히려 포로를 독려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음이 편하니까 나올 수 있는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텔리니 코치는 케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에 관리 차원에서 벤치에 앉혔다고 말했는데요. 컵 대회에서 항상 상대적 약체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고 탈락하는 토트넘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선제골이었을 텐데 케인의 뒤늦은 투입은 공격진 호흡의 연결고리 부재와 심리적 여유가 없는 선수들의 공격진 모임이라는 것을 봤을 때 두고두고 아쉬운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후 에너지가 부족했다는 말은 사실 전술적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말로 들리며 사후 대처에서조차 더욱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콘테가 돌아와서 직접 선수들을 관리하게 되면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